유병언 회장 검거 작전, 앞서 일부에서 검찰 취재하고 있는 권준기 기자가 검찰 관계자가 90%쯤 온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 일부 끝날 때쯤에는 속보로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여신도가 체포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온 것인지 진단해보겠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 프로파일러입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32년 수사 경력의 베테랑 형사 출신인 김복준 전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함께 도피 생활을 했었던 여신도 측근이라고 하는데요. 예,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검거 작전에 지금 어느 단계까지 온 것이다라고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핵심으로 일부 유 회장을 아는 사람이 그 신모 씨라는 여자분을 계속 지적을 아마 이 방송에서도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그 사람이 같이 도피를 한 상태에서 지금 검거가 됐다면 유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는 아마 아주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신도 신모 씨라는 30대. 그러니까 아주 최측근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같이 움직일 정도면 현재 상태에서는 유 회장을 보필하는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같이 도피 생활하다가 지금 잠깐 떨어져 있었던 건가요? 그 사람을 잡았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아마 같이 움직이면서 음식이나 아마 이제 운전 같은 편의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 도피죄나 은닉죄로 아마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쉽사리 소재를 안다고 해도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도 검찰 수사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으니까 충분히 파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검찰에서는 90% 정도다 지금 라고 했다는데 저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까? 느낌에. 검찰에서 90%까지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다면 나름대로 어떤 근거라든지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유 회장의 최종 행방이 확인된 곳은 순천이죠, 지금.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순천 지역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수사를 개시한다면 운이 좋으면 빨리도 조만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벌써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도주한 거 파악하면서 즉시 아마 순천 관내에 경찰관들이 해갖고 도주를 어느 정도 차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 분석가이신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유병언 씨의 심리, 범죄자들의 심리, 물론 재판 안 받았으니까 아직 범죄자라고 할 피의자의 심리 어떻게 추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도주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심리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도주를 감행했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억울한 면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이제 자기가 이제 잡히게 된다면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왔던 그런 어떤 조직이 다 와야 되고 지금 이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순순하게 이렇게 잡힐 수는 없다 이런 좀 의지를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 온다는 것을 본인도 지금 알고 있을 텐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 쪽의 반응도 듣고요. 그래서 점점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충성파 자기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만 데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또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게 있을 수 마치 도마뱀의 꼬리를 자르듯이 그렇게 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경찰 출신인 김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러 명이 같이 있을 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현재는 그럴 겁니다. 여러 명이 현재까지는 같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동안의 그 유병헌 회장의 행적이라든지 이 성향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발표된 거를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면 절대 이 사람이 지금 나이도 73세 고령이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야 될 입장이고 예. 뭐 장롱면허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 충성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 저희가 동선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먼저 안성 금수원에서 지지난 주말이죠. 예, 예. 아마 토요일쯤에 빠져나간 것으로 검찰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서 아주 근처에 있는 비밀 볕장에도 좀 있었던 예, 예. 것으로 검찰이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의 동선이 곧바로 순천으로 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들을 들렀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순천에 있다가 2, 3일 전에 순천에서도 그 순천에 있던 은신처에서도 빠져나갔다라고 네, 하는데, 자, 순천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참 공교롭게도 그 순천이 도망자들하고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신창원이 예. 그 참 그 경찰관들 그 뭐 경찰 전체 조직 인사이동을 시켰다는 그 신창원이 예. 그 사람도 최종 그 검거된 데가 순천입니다. 예. 순천에 있는 그 다방 여조모원하고 이 동거하면서 숨어 있다가 그 배관수리공이 들어와서 그 친구는 이제 신고하고 경찰로 특채가 됐죠. 그렇군요. 예. 그때 포상금도 받고 네. 경찰로 특채돼서 현직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또 검거가 되고 이러는데 예. 이 순천이 생각보다는 이 도시 도로망이 좋습니다. 아주 사통팔달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유동 인구가 적어요. 예. 시내치고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편에 속하고 그렇군요. 또 입지적인 조건이 저는 하나 이제 거기다 더 첨부한다면 예. 여수가 거기서 30분 거리입니다. 네. 예, 여수 광양이 약 30분 정도의 거리예요. 네. 그럼 여수는 또 양쪽으로 유리합니다.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밀항 가능성을 제가 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또 일본으로 가는데도 용이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다각적인 그 이점이 있다. 거기에다가 또 그 유씨 일가가 예. 신안이라든지 염전, 그다음에 보성의 녹차밭, 이 무안의 그 영농조합, 기타 등등이 또 확보하고 있고 인적 관계가 또 형성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예. 범죄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순천에 의신하는 의미를요? 결국 처음에 금수원에서 이제 있다가 나가고 나서 보도가 되기로는 예. 서울 근방의 뭐 신도집에 이제 머물고 있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걸 보면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 길을 갖다 이제 바로 벗어나서 그쪽으로부터 이제 멀리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수원 그 입장에서 보면 금수원에서 서울 쪽은 사실 북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오히려 남쪽 밑으로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사망을 갖다 최대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뭐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이제 뭐 영농조합도 뭐 목포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염전 같은 것도 뭐 신안에 뭐 있고 보성밭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뭐 영농조합이나 그런 사업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자기들의 몸을 숨겨줄 수 있는 자기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수를 주목하신 것이 밀항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네, 보셨는데요. 몽골로 밀항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방송에 몇 번 나오고 또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제보가 나왔더라고요. 예, 어떤 제보입니까? 전에 약 한 5년 전에 이제 그건 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예. 약 한 5년 전에 유 회장이 그쪽에다가 한 60만 평 크기의 리조트를 짓기로 했었다. 그렇게 접촉한 사람이 있다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몽골에서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뭐 저도 지금 확인하는 중이고 또 완벽하지가 않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 제보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유 회장이 거기를 뭐 몇 번 방문을 했다. 예. 또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접촉을 했는데 뭐 이제 정보기관 쪽에 근무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와서 리조트에 투자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예. 그 사람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거기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고비 사막 쪽에서 사진도 찍고 뭐이 나름대로 좀 호화롭게 그런 행동을 했노라 했는데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 저도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건 몽골 쪽에도 연고 또는 쪽에 뭐 투자 목적이건 어떤 목적이건 좀 드나든 적이 있었다라는 제보라는 말씀이시고. 예.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면 어쨌건 사람이 결국 아는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밀항을 한다면 많은 쪽으로 자기가 가봤던 쪽으로 또 좀 뒤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추정인 거죠. 네. 네.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이 국내에 일단 뭐 자기 이제 종교 집단도 가지고 있고 여러 이제 사업체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이제 밀항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자기의 생명은 뭐 부지를 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경제력과 기득권을 갖다가 내려놓고 간다는 걸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데 마지막에 이제 최악의 어떤 상황에 내몰렸을 뭐 그럴 경우에는 뭐 완전히 뭐 배제 뭐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사건 수사가 의외로 아주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서 단서가 나와서 네. 꼬리가 잡히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죠. 아까 예. 말씀하신 신창원의 예. 경우에도 해관공이 수리하러 왔다가 보고서 제보를 신고를 해서 잡힌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말린 유기농 과일 그리고 미네랄 생수 이것이 단서가 됐고 또 앞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마 그 유병헌 씨가 이제 금수원에 기거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아마 이제 그 농약을 한 음식을 취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유기농. 네. 그리고 이제 그것만 이제 먹다 보니까 요번에 검찰에서 그 부분을 좀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떠한 형태로는 이 사람이 도피해 있어도 유기농으로 돼 있는 어떤 음식물, 예.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누군가 운반하거나 전달해 줄 것이다 하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아주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단서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답니까? 어떻게 활용을 했답니까? 그걸? 추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간 곳을 이제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고 예. 갔다가 사간 게 아니라 금수원에 있는 걸 날랐죠. 금수원에 있는 것을 그 음식을 날라주고 그걸 받아서 또 전달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쪽에 있던 그 다른 또 사람들은 휴대폰을 차명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전달을 했고. 예. 전달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네. 예, 도움은 여러 사람이 줬지만 전달은 받아서 전달한 사람은 한 사람이죠. 예. 지금 김복준 전 수사과장님, 지금 교수님께서 이 추적 팀장이라면요. 예. 어디에 착안해서 뭐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조만간에 빨리 잡히기를 검찰 말대로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금수원만큼 이 장기화된다면 수사가 금수원만큼 이 유 회장 일가가 은신하기 좋은 장소는 없습니다. 뭐 모든 면에서 뭐 급할 때는 구원파 신도들이 와서 도와줄 것이고 또 은신할 곳도 많고 그래서 재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일단 벗어났다면 일단은 이제 순천 지역, 전남 지역이라니까 거기 일단 틀어 막아야 되겠죠. 그 상황에서 안 된다면 일단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또 막아야 될 거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금수원으로 진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금수원을 제외한 곳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다면 그러면 검거하기가 훨씬 용이할 것입니다. 예. 금수원을 주목해야 된다. 금수원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네. 현상금이 5억 원으로 올라간 것이요. 네. 유병헌 씨한테 그리고 주변에 혹시 비호하는 세력들 또는 숨겨주고 있는 그 측근들 또는 구원파 신도들 구원파 신도들 중에서 특히 범죄 행위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바로 옆에서 지금 같이 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충성파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뭐 지지 세력이기 때문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돈에 의해서 뭐 흔들리고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의 도주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음식은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사거나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하튼 주변에서 뭐 허드렛 일이라도요, 심부름이라도 그런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 5억이라는 현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흔들릴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5억이라는 이 돈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지금까지 가장 높은 액수의 돈이고요. 이거는 유병헌 씨를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일반 국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지금 현재 유병헌 씨를 보호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뭐 심부름 등의 제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마음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것을 좀 유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부연을 하면 이제 뭐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교하고 또 거기에 사업에 딱 엮여져 있기 때문에 확고하다. 절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걸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종교하고 돈하고 사업 관계로 유병헌 회장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측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특검법을 만드느니 뭐 하느니 지금 압축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뭐 환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본인이 판단할 때 그 측근이 그때는 오히려 5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집단이지 않습니까? 집단 한 사람만 배신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속해 있던 집단을 배신해야 되는 것이고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그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 그 내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현 씨 하나만을 추정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한 4부류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분파가 또 있다. 유대현 씨를 추종하는 세력, 유대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 혁기, 유혁기 씨. 거기를 추종하는 세력, 그다음에 부인을 추종하는 세력, 그다음에 순수하게 진짜 그 종교, 그쪽에서 종교만 믿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세력 이렇게 한 4부류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열광적으로 유병헌 회장을 따라가는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이근환 경감이 집에 숨어 있을 때 혼자 숨어 있었던 것이고 신창원도 혼자서 은신 돕기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지금 여러 명이 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 아닙니까? 적어도 두세 명 이상이. 자, 이렇게 되면은 은신하고 도피하는데 훨씬 더 어떤 꼬리를 밟힐 가능성, 자출이 남길 가능성이 좀 더 훨씬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 수사기관에서 어려운 거는 단독범이 홀로 범행하고 단독으로 도주하는 경우, 도피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검거하기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신창원이 같은 경우도 다방 여종 어머니지만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유 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아마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사람들을 그만치 유 회장을 여러 명이서 보필하면서 은밀하게 수행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있겠고요. 근데 반으로 역으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흔적을 많이 남기게 되고 노출이 편하죠. 자, 마지막으로요, 박 교수님. 지금 그 수사 추적하는 팀한테 프로파일러로서 좀 조언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이 점은 좀 착안해라 하는 게 있다면 짧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아주 안전한 장소를 마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도로에 대한 검문 검색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강화를 하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지역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좀 더 범위를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또 이제 주변에 있는 CCTV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도 좀 더 빨리 해가지고 예. 단서들을 빨리 좀 찾아내서 좀 제대로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